자, 여러분 머릿속에 좀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10중 8구 눈이 허옇게 뒤집혀서 괴성을 찌르며 미친 듯이 뛰어오는 괴물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좀비 전부 가짜예요. 진짜 좀비는 사람을 물어뜯지도 않았고 전력 질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 좀비는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들은 땡볕 내리쬐는 밭에서 하루 종일 농사일을 했습니다. 엥? 좀비가 농사를 했다고? 오늘은 전 세계가 50년 넘게 속아온 좀비의 진짜 정체와 그 소름 돋는 탄생의 비밀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도망가시면 뭅니다. 생각해보면 좀비만큼 억울한 괴물도 없어요. 드라큘라는 멋있기라도 하고 늑대인간은 힘이라도 세잖아요. 근데 좀비는요? 그냥 썩어가는 시체. 관절도 뻣뻣하고 머리도 나쁜데 그냥 문 잠그고 숨어있으면 알아서 굶어 죽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 좀비들은 다릅니다. 지치지도 않고 급식실 밥 먹으러 뛰어가듯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193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비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좀비는 일종의 전염병 환자나 가해자에 가깝잖아요. 물리면 감염되고 바이러스가 퍼지고. 하지만 진짜 좀비의 고향 서인도 제도의 IT로 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IT의 전설적인 좀비 클레르비우스 나르시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시간은 1962년 IT의 한 병원에서 나르시스라는 남자가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 2명이 확인했고 누이 동생이 시신을 확인한 뒤 장례까지 치렀죠. 무덤에 흙을 덮고 십자가까지 박았습니다. 완벽한 죽음이었죠. 그런데 무려 18년이 지난 1980년 나르시스의 여동생 앞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나 알아보겠어? 나야, 나르시스. 세상에 18년 전에 죽었던 오빠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은 게 아니었어. 무덤 속에서 내 관뚜껑에 못이 박히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고. 상상이 가시나요? 의식이 멀쩡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산채로 땅에 묻히는 그 공포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장례식 직후로 되돌려봅니다. 나르시스가 사망하고 며칠 뒤 누군가 무덤을 파헤치고 그를 꺼냈습니다. 구해준 걸까요? 천만에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끌려가서 자신처럼 멍한 눈을 가진 수십 명의 노예들과 함께 매일매일 매질을 당하며 일을 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진짜 좀비의 정체입니다. 영혼 없는 노예.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폭발하죠. 도대체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가짜 시체로 만들었다가 다시 살려낸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마치 영화 인디아나 존스처럼 목숨을 걸고 IT로 날아간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식물학자 웨이드 데이비스. 1982년 그는 IT의 어느 뒷골목에서 보코라고 불리는 현지 주술사와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그는 보코로부터 사람을 죽였다 살리는 하얀색 가루, 일명 좀비 파우더를 건네받게 되죠. 데이비스는 이 가루를 들고 곧장 미국으로 돌아와서 분석기에 돌린 후 놀라운 주장을 하게 되죠. 그 가루의 주성분은 바로 보거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보거의 독, 테트로도톡신. 강력한 신경독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치사율도 매우 높죠. 이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나트륨 통로를 꽉 막아버려요. 심장 박동이 극한으로 느려지고 호흡이 거의 멈춥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대보고 심장이 멈춘 것으로 오판하여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뇌는 깨어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스는 관 속에 갇혀서 자신의 장례식 곡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 과학계는 냉정했습니다. 데이비스의 발표 직후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죠. 아니 그 정도 독이면 그냥 죽지 어떻게 좀비가 돼? 다른 샘플에는 독이 거의 없던데? 맞습니다. 사실 보고 독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자칫하면 진짜 죽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은 약물보다는 심리적 세뇌와 문화적 믿음이 더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IT에서는 부두교의 영향으로 좀비에 대한 믿음이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학자들은 여기에 더해진 두 번째 원인에 주목합니다. 바로 독말풀. 현지에서는 좀비 오이라고도 불리죠. 관에서 꺼낸 사람에게 주술사는 이 약을 먹이게 됩니다. 이 독말풀에 들어있는 스코폴라민 같은 성분은 강력한 환각제이자 기억 삭제제입니다. 쉽게 말해 뇌를 포맷해버리는 거예요. 관 속에서의 공포,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 강력한 환각제. 이 3단 콤보를 맞으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주술사가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너는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 너의 영혼은 내 것이다. 넌 내 노예다. 판단력이 사라진 뇌는 이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즉 좀비는 마법이 아니라 약물과 심리적 세뇌가 만들어낸 끔찍한 범죄였던 거예요. 결국 좀비는 사람을 공격하기는커녕 그저 멍한 눈으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자유의지를 뺏긴 노예의 슬픈 자화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IT헌법 제246조를 보면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기 혼수 상태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은 살인미수. 이렇게 법으로 금지할 만큼 좀비 만들기가 실제로 빈번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하는 좀비 대신 물어뜯는 좀비를 믿게 되었을까요? 1968년 판을 뒤엎는 천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좀비 영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로메로 감독이에요. 그의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모든 규칙을 바꿔놨죠. 이때부터 좀비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나 방사능 때문에 되살아나고 가장 중요한 곡물이 만들어집니다. 산 사람을 뜯어먹는다. 그리고 물리면 너도 좀비가 된다. 이 공식이 바로 이때 탄생한 거죠. 흥미로운 건 로메로가 이 영화를 만든 1968년이라는 시기예요.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인종차별 반대 시위, 정치인 암살 사건으로 혼란스러웠거든요. 로메로 감독은 생전에 이런 인터뷰를 남겼어요. 내 영화 속 괴물은 사실 좀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죠. 어제까지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뜯어먹으려 달려듭니다. 가장 무서운 건 괴물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 아닐까요? 와, 소름 돋지 않나요? 결국 현대의 좀비는 타인에 대한 공포를 상징하게 된 겁니다. 한편 자연계에는 이미 리얼 좀비들이 존재해요. 바로 개미 좀비입니다. 오피오코르디셉스라는 곰팡이 들어보셨나요? 드라마 라스트 오브 어스의 모델이 된 바로 그 녀석입니다. 이 곰팡이는 개미의 뇌를 근육과 화학 신호를 건드려 특정 자세와 타이밍을 유도합니다. 개미를 나무 높은 곳으로 억지로 올라가게 만든 뒤 머리를 뚫고 포자를 퍼뜨려 다른 개미들을 감염시켜요. 숙주의 의지를 뺏고 전염시킨다. 완벽한 좀비의 정의와 일치하죠. 그럼 인간은 안전하냐고요? 광견병 바이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흥분, 초조, 환각, 물과 바람에 대한 공포 같은 내염성 증상이 생기죠. 일부 공격적이고 남을 물어뜯고 싶은 충동도 생긴다고 해요. 일부 과학자들은 변종 바이러스가 뇌를 건드린다면 영화 속 모습과 유사한 인간 좀비 사태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비를 진짜 무서워하는 이유는 과학보다는 심리학에 있어요. 일본의 로봇 공학자 모리마 사이로 박사가 1970년에 주장한 불쾌한 골짜기 이론 아시죠? 인간과 너무 닮았는데 어딘가 결정적으로 다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혐오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좀비가 이토록 떡상한 이유는 뭘까요?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걸 불안의 시대와 연결짓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좀비 영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의 컬트 영화 전문가 자비의 맨딕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포 영화는 사회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사회에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공포 영화는 번성하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인터넷이 막히거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면 하루아침에 문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경험했죠. 좀비 아포칼립스는 이 모든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와르르 붕괴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 생존만 남는 거죠. 만약 지금 당장 창문 밖으로 좀비 떼가 달려온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고민하던 집 대출금, 다이어트, 인간관계 이런 게 생각이나 날까요? 아니요. 당장 손에 잡히는 야구 방망이나 프라이팬이 훨씬 소중해지겠죠. 결국 좀비물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계급장 다 떼고 나면 너에게 진짜 소중한 건 뭐지? 라고요. Today's Why. 좀비는 17세기 IT의 슬픈 노의 역사에서 시작해 현대 사회의 전염병과 타인에 대한 공포를 먹고 자라난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영화 속 주인공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옆 사람의 안부를 물어주는 따뜻함과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내일 당장 좀비 사태가 터진다면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전설의 생존자일까요?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깨물리는 안타까운 엑스트라 1호일까요? 여러분의 기발한 생존 전략이나 상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이면 다음 호회가 훨씬 빨리 찾아올지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Y를 탐구하다.